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가 29일과 30일 진행됩니다. 경남에서도 이른 아침부터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진 가운데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와 문재인 전 대통령도 각각 창원과 양산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했는데요. 전주현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4년 동안 우리 지역을 위해 일할 일꾼을 뽑는 선거인 지방선거. 29일 경남 305곳에서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는 창원시 의창구의 한 사전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표를 던졌습니다. 김 후보는 지지층 결집과 함께 높은 사전투표 참여를 호소하며 경남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 적임자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김경수와 함께 새로운 미래로 갈 것인지 아니면 박근혜, 박한수와 함께 과거로 후퇴할 것인지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경남도민 여러분께서 투표로 새로운 경남, 새로운 미래로 갈 수 있도록 꼭 투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박한수 경남도지사 후보는 사전투표 대신 본투표에 투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투표율 높이기에 힘을 보탰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김정숙 여사와 함께 양산시 하북면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아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정당이 오랫동안 특정 지역의 정치를 지배하지 않도록 국민들의 투표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이게 내란 세력을 확실하게 심판하고 나아가서 오랫동안 정치의 변화가 없었던 내가 살고 있던 양산 지역을 비롯해서 경남 지역, 또 부산 지역, 울산 지역, 나아가서는 영남 지역 전체의 정치를 바꾸는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시민들의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유권자들은 신분 확인을 거친 뒤 투표용지를 받아 차례로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면서 투표소에는 많은 유권자들로 붐볐습니다. 유권자들은 저마다 기대와 바람을 안고 소중한 권리를 행사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고 또 우리 지역을 위해서 많은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경남 지역 유권자는 모두 277만 5천여 명. 지난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당시 경남 지역 사전투표율은 21.59%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유권자들의 참여 열기가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부산에서도 사전투표소 206곳에서 사전투표가 이뤄졌습니다.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진행되는 사전투표는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는 본투표와 달리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투표가 가능합니다. 사전투표를 하려면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한편 지난 제8회 지방선거에서 부산 지역 사전투표율은 18.59%로 전국 평균 20.62%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이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전 경남 창원시 성산구 반송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사전투표에 참여했습니다. 3선 연임으로 다음 달 임기를 마무리하는 박 교육감은 부인과 함께 투표소를 찾아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투표권을 행사했습니다. 투표를 마친 박 교육감은 지방선거는 지역사회의 대표를 선출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유권자들은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해달라고 전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경남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투표 참여 홍보와 투표 및 개표 사무 지원 등 공정한 선거 운영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지사 후보 캠프가 박완수 후보에게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허성무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를 비방하는 AI 딥페이크 영상 제작과 유포에 박 후보 캠프가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도청 공무원이 영상 제작 과정에 자료를 제공하고 수정 요청까지 했다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관권 선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선거운동 목적의 AI 가짜 영상 제작과 유포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조직적인 선거 범죄라고 비판했습니다. 29일 오전 김 후보 측은 관련자 5명을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남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김경수 민주당 후보 측이 제기한 AI 딥페이크 영상 의혹과 관련해 박완수 후보 캠프가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박 후보 측은 29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영상을 조직적으로 제작하거나 유포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유해남 수석대변인은 영상 제작을 지시하거나 선거에 활용한 적도 없다며 관련 의혹은 전직 캠프 직원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선관위 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불법 선거로 몰아가는 것은 정치 공세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정무직 공무원이었고 현재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며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여부는 선관위가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는 여야 정당의 제3지대까지 가세하며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4파전으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 속에서 후보들은 침례병원 정상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 목소리를 냈는데요. 어떤 해법이 있을지 후보들의 각오와 약속을 차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의 관문이자 전통적인 교육 도시였던 금정구. 하지만 급격한 고령화와 인구 유출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지역 유권자들은 9년째 멈춰서 있는 침례병원 문제 해결과 지역 경제 활성화, 낙후된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을 차기 구청장의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습니다. 탈환을 노리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지 후보는 행정과 법률 전문가로서의 이력을 내세우며 금정의 대도약과 대전환을 약속했습니다. 재정경제부 등에서의 공직 경험을 강조한 김 후보는 24시간 응급의료 체계 구축과 명품 교육도시 조성 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금정구의 변화 발전을 바라시는 시민들께서 김경지를 대안으로 믿고 선택하실 수 있도록 진정성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람을 모아내고 모인 사람으로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명품 교육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료 공백이 지금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침례병원 정상화까지의 의료 공백, 응급 의료 한라인을 구축해서 메워내겠습니다. 수성에 나선 국민의힘 윤일현 후보는 지난 1년 6개월간 검증된 성과를 바탕으로 금정의 확실한 변화를 마무리 짓겠다며 재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높은 공약 이행률을 강조한 윤 후보는 구서 IC 일대 랜드마크 조성과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를 공약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기간 동안 주민들 한 분 한 분 만나서 금정구 변화와 발전을 위한 제 진정성을 호소를 하겠습니다. 노포역 일원을 금정구의 교통중심지로 만들고 구서 IC 일원을 역시 우리 금정구의 교통중심지로 만들어가겠다는 그런 공약부터 금정구의 수건 사업인 상수원 보호구역 문제, 금샘로 개통 문제, 그리고 침례병원을 포함한 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조국 혁신당 박용찬 후보는 금정구를 청년이 머무는 도시로 만들겠다며 표심 공약에 나섰습니다. 박 후보는 서동 금사동 산업단지를 청년 스마트 창업 거점으로 전환하고 지역 대학들에 있는 혁신 교육벨트 지정을 약속했습니다. 금정구민의 많은 변화의 열망을 받아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매진하겠습니다. 부산대를 비롯한 4개 대학과 그리고 서금사공단의 60년의 노하우를 합쳐서 산하견을 연결시켜서 우리 금정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금정에서 일하고 그리고 금정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필수 의료 그리고 응급 의료를 대체할 수 있도록
우리 금정구청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선 구의원이자 의장 출신인 개혁신당 최봉환 후보는 16년간 바닥을 다진 현장 전문가임을 자임하고 있습니다. 최 후보는 침대병원 1년 내 정상화를 약속했고 선 두구동 그린벨트 규제를 완화해 생태 관광벨트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침대병원을 공공화, 민영화로서 1년 이내에 개원하겠다. 만약에 제가 청장이 되면 1년 이내 개원하지 못하면 사퇴까지 하겠다고 제가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 공간에서 마음껏 끼를 발휘하고 놀 수 있는 공간 마련해주고 우리 노인들은 또 거기서 자기 나름대로 놀 수 있는 공간, 끼를 발휘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제가 만들고 지금 그 두 번째 공약을 내가 내놓았습니다. 금정의 해묵은 수건을 해결하고 지역의 명성을 되찾을 적임자는 누가 될지 금정 구민들의 선택만이 남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해수부 임시청사가 있고 또 해양수도 부산을 완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과 직결되는 곳이 바로 부산 동구입니다. 지금 동구는 전 구청장이 중도 낙마하면서 무주공산인 상황이죠. 동구청장 선거에는 양당의 대표 주자들이 현역 프리미엄 없는 1대1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동구의 제도약을 강조하고 있는 두 후보를 박군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동구는 북항을 끼고 있는 데다 해수부 이전 등 해양수도 부산을 완성하기 위한 다양한 과제들을 안고 있는 지역입니다. 동구청장 선거에는 구의원 출신으로 민선 7기 구청장 비서실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김종우 후보와 기업인 출신의 현역시 의원인 국민의힘 강철호 후보가 서로 적임자임을 강조하며 표심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우 후보는 해수부 본청사 유치를 제1공약으로 내세우며 당선 즉시 이를 위한 관련 부서를 신설하겠다는 각오입니다. 또 기존 경부선 지하화 사업의 옹벽 건설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한다며 북한과 원도심이 단절되지 않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4년 뒤 동구는 진짜 해양수도 부산의 중심으로 구민의 삶이 더 나아진 민생도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해수부와 공공기관, 해운기업들의 이전 혜택이 원도심, 골목골목, 구석구석까지 깊고 넓게 스며들 것입니다. 어느 지역에 살든 든든하고 행복한 동구를 김종우가 만들겠습니다. 국민의힘 강철호 후보는 북항 재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고 복합 돔구장을 유치해 북항을 복합 문화 플랫폼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산복도로 고도 제한 완전 해제를 추진해 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등 돈이 돌고 사람이 모이는 활기 넘치는 동구를 만들겠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4년 뒤의 동구의 모습은 부산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도시로 변모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속한 북항 재개발 사업을 진행해서 완성되는 그런 과정에서 동구의 모습은 완전히 변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국민들과 함께 저 강철호가 만들어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현직 프리미엄 없이 치러지는 동구청장 선거. 북항 시대를 맞아 동구의 제도약을 이끌 새 일꾼으로 누가 선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경남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자치단체인 의령군. 지역 소멸의 위기 속에 의령의 미래를 책임질 군수를 뽑는 선거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그리고 현직 무소속 군수의 3파전으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각 후보들은 저마다의 지역 발전 공약을 내세우며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손태영 후보는 풍부한 의정 경험과 중앙정치와의 연결성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의령군의회 의장과 경남도 의원을 지내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예산 확보와 국책사업 유치에 강한 군수가 되겠다고 강조합니다. 손 후보는 농어촌 기본소득 월 15만 원 지급과 남북육축 고속도로 의령 연장, 임업 관련 복합유통시설 조성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의 군수가 된다면 의령의 변화는 시작됩니다. 집권 여당의 군수로서 예산 확보와 정책 지원은 물론 국책 사업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강원덕 후보는 생활 밀착형 복지와 체육 인프라 확충을 핵심 과제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령군 체육회장 등을 지내며 쌓은 현장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국민 체감형 행정을 펼치겠다는 구상입니다.
강 후보는 의령형 기본소득 도입과 대규모 스포츠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늦게 공천을 받다 보니까 많이 늦습니다. 늦지만은 국민들이 많은 지지를 해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고 정말로 저 강원도기 한번 선택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들께 실망시키지 않고 정말 깨끗하고 참신하고 열심히. 무소속 오태한 후보는 현직 군수로서의 강점을 앞세워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적인 군정 운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적임자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오 후보는 남북육축 고속도로 의령 연장과 다자녀 지원 확대, 청년 임대 아파트 조성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의령군을 더 중단 없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저 기호 후보 오태환에게 압도적인 승리를 이어주시길 바랍니다. 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일하는 군수, 일 잘하는 군수, 더 일 잘하는 군수 오태환이 되겠습니다. 지방 소멸의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의령군.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적임자는 누구인지 국민들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을 하는 자원봉사자에게 생수를 무료로 제공한 사람들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자가 출마한 선거구를 돌며 자원봉사자에게 생수 1000여 병을 무료로 배부한 혐의로 A씨와 B씨 등 2명을 부산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해 기부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이나 기타 이익을 제공할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부산시 선관위는 기부 행위 등 중대 선거 범죄와 관련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초 부산 내성 지하차도 인근 도로 땅꺼짐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부산시는 최근 집안 침하가 발생한 내성 지하차도 인근 도로에 대해 정밀 현장 점검을 한 결과 통행 차량의 안전을 위협하는 규모의 땅꺼짐 사고 발생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부산시는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되메우기 과정에 균질하지 않은 상태로 다진 집안이 시간이 지나며 단순 압축돼 생기는 압축 침하 현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시는 또 국토부 조사에서도 공사 영향 범위 내 공동 의심 구간은 없다는 결론이 나와 집안 하부의 구조적 안정성이 입증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산시는 교통안전 대책으로 잔류 침하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차량 속도를 관리하는 한편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를 전면 재포장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부산 지역 수출이 전년 대비 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는 4월 수출입 동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출은 지난해보다 증가한 13억 5,700만 달러, 수입은 5.8% 감소한 13억 3,400만 달러로 집계돼 무역 수지는 2,3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출 실적은 2023년 5월 이후 최대 규모로 중동전쟁 장기화와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도 수출이 2개월 연속 증가, 무역 수지 3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시는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